국내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워크숍을 어제 열었습니다. 자, 워크숍이라고 하면 화합과 원팀을 강조하는 그런 행사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전직 당대표 그리고 현직 당대표 간의 공개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단상에 오른 김민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언급하면서 생각이 다르다, 절충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정청래 의원 이에 대해서 폭력적인 언사다, 그리고 모욕적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또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고정불변한 중도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전화 또는 아마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란 이후에 불가피하기도 하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거죠. 제가 정청래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중도에 대한 문제와 부주적 다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습니다. 자, 원래 이 워크숍 앞부분에는요, 김민석 대표가 꽃다발도 정청래 의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패까지 전달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영상처럼 아주 날카로운 언쟁으로 번진 겁니다. 아니, 전당대회 때는 뭐 치열하게 싸웠다 치지만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또 다 불러다가 만찬하면서 서로 손잡고 원팀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명청 갈등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없다라고 여당 패널들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저건 뭡니까? 그냥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에요, 저게? 네, 다양한, 왜냐하면 중도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계엄을 할 때에도 심지어 저희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의 중도가 분명히 어떤 선택을 했을 거다라는 해석이 다분한 거죠. 네. 그러면 중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실용주의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타협하지 않고서 그런 어떠한 콘크리트가 아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변동. 그럼 지금처럼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이런 시스템에서 중도의 마음을 잡는 것이 민주당의 집권 재창출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아니겠냐. 이게 바로 김민석 대표의 의견이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아니다, 우리는 49대 51의 콘크리트가 있다. 그래서 네. 중도가 없다는 결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중도 있다 없다, 이 생각의 다양성이고 이게 민주주의 정당의 건전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 말로 서로 토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워크숍이고 원팀을 강조하고 화합을 강조해야 되는 워크숍에까지 가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언쟁을 벌인다. 이 외부에서 볼 때는 당연히 저 봐라, 명청 갈등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만한 단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그 전현직 당대표 간의 노선 논쟁 같은 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김민석 당대표 체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임기 초반이에요. 그러면은 저 워크숍이라는 장소 자체가 저렇게 감사패 주고 네. 꽃다발 주고 어떻게 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그렇게 해놓고 바로 몇 분 뒤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한 3, 4분 얘기한 거 가지고 당신은 중도는 없다고 외쳐온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 앞에 공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제가 정청래 대표라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어허. 어떻게 보면 정확한 워딩은 중도층이란 것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다. 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저런 식으로 김민석 대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한가하고 미숙함을 드러낸 건 아닌가. 네. 이게 전반적으로도 내용도 안 맞았던 게요. 계속 지금 저 뒤에 보면은 뭐 ABC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민생이랑 굉장히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기획, 저 워크숍의 어떤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저기서 말하는 중도층 국민이 봤을 때 굉장히 중도적이지도 않고 네. 아름답지도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뭐 이게 민주주의 아니냐, 다양하게 의견 개진을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전직 대표를 망신 주는 건 저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가 다양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 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의 그 워크숍 현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전현직 당 대표 모두를 향해서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 당 대표이긴 합니다만 저도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정청래 대표도 아쉬움은 또 직접 얘기하시면 될 텐데 또 SNS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나 당의 지지율도 그렇게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당의 주력 정치인들이 당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수면 아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대통령도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다 불러다가 만찬하면서 화합을 강조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최근에요,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이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또 여당 지지율 모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평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개인 일정 때문이다라면서 어제 워크숍 중간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자, 물론 김민석 대표 발언 때문인지 아닌지 뭐 이거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본격적인 이제 갈등,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주도권은 누가 쥐었고 분위기는 이제 명청 갈등 어떻게 변할지 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 사람이 충돌하거나 갈등을 겪을 때 네. 어느 일방의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안은 저는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가 100%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 세상 살다 보면 가끔 있어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둘이 한 얘기를 그냥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서스럼 없이 나의 약점과 관련한 얘기, 그냥 내밀한 얘기를 밖에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절교하는 겁니다. 네. 저는 김민석 대표가 그런 정도의 신뢰를 범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선의의 경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게 끝나면 승자는 적어도 패자에게 위로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거의 2차 가해성으로 그러니까 너 진 거야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정치적으로는 중도 진영의 그 구애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거를 150명, 160명 있는 동료 의원들 앞에서 정청래 의원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서 우리랑 결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번 당 선거에 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만약에 제가 정청래 의원이었다면 정말 얼굴 빨개졌을 것 같아. 네. 이 해당 장소에서. 뭐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했는데 약속이 없었더라고 해도 자리 떴을 것 같습니다. 와. 대변인 입장에서는 자기 약속이 없었어도 나 같으면 거기 있지 못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아까 명청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명청 갈등에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청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뭐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가장 제대로 이해하고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명청 갈등이라고 언급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 별로 여론이 안 좋잖아요. 지지율이나 여론조사가. 이런 상황에서 전현직 당대표가 저렇게 충돌하는 거 정말 뭐 하등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뭐 갈등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도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아하. 이런 생각이 들고, 이후에 바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글을 남겼고 또 김민석 대표가 관련해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 네, 이해를 구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저는 이러한 노선 논쟁, 어. 이 노선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사실은 이러한 실용주의 민주당이 실용주의 민생 또 경제 우선하는 노선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전당대회 때 확실하게 이게 많이 토론이 됐어야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 때는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김민석 대표가 지금 전체 의원들한테 우리 실용 노선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지층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러한 뭐 노선 경쟁 관련된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좋다. 방금 보니까 진성준 의원도 본인 SNS에 민주당의 노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네. 자기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지지율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층 설득을 위해서 저런 노선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안 그래도 전당대회 직후에 지지층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여당이. 그럼 지지층을 설득하려면 오히려 저런 노선 논쟁보다는 좀 달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노선이 네. 사실은 국민들께 더 가자, 중도 확장으로 그래요? 가자, 외연 확장하자는 이야기인데 당내에서 외연이 무슨 얘기냐, 고지지층 살펴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김민석 네. 당대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중도로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가 했던 말들을 잘 살펴보면요, 정청래 대표 말고 또 정말 딱 집어서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동안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마음껏 쏟아내왔던 유시민 작가를 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발언들과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가 하나하나씩 반박을 했습니다. 자기가 진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B죠. 이른바 ABC입니다. 저는 그것을 별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이재명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원래의 그런 기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막 공격해야 되는 사람들을 왜 가까이 두는 거지? 우리의 원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대통령 SNS에 뭐 부처 돼지 이런 거 올리면 이게 뭔지를 둘러싸고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하고 뭐 누구는 그게 문조 틀레를 유시민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하고 멸칭이라든가 또는 상대에 대한 과도한 폄하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악마화에 준할 정도로 이번에 출마했던 세 사람의 극단적인 인격의 차이였을까? 우리 PD가 편집 참 잘했죠? 마치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저런 편집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 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하나하나 진짜 마디마디 쪼개서 반박을 했거든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대변하는 대변인처럼 지금 반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각을 세우고 있는 저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반박하려면요. 핵심 내용이 있어야 돼요. 딱 하나 있잖아요. 실용주의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저 뉴 ABC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영어를 섞어놨습니다. affordability, browning, 뭐 또 뭐였죠? 컴피턴스였나요? 네. 제가 뭐 학교를 외국에서 다녔지만 네. 그게 정말 그런 단어들이 하나마나한 단어들이에요. 정말 실용주의라면 몇 개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asset, 네. 자산, 뭐 bread, 빵, 먹을 거, cost 이런 걸로 그냥 간편하게 가야지 그게 실용외고고 지금 국민 민생이랑 맞닿아 있는 단어들인데 네. 어떻게 단어를 골라도 저런 걸 골랐을까? 저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뉴 ABC라고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걸 그냥 유시민 작가 말 비판하기 위해서 급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렇게 가면 안 돼요. 저 ABC론이란 것도 반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저런 어떤 뭐 어포더빌리티 이런 거 하는 순간 네. 저 뉴 ABC론 안 먹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나요? 바보야. 핵심은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지금 우리 대변인님 얘기 들으니까. 그 어포더빌리티는 미국의 만다니 시장에서 아마 영감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고 네네네. 실제로 미국에서 생필품이 오르고 민생이 너무 힘드니까 만다니 시장에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바로 어포더빌리티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까지 했던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도 어떤 국제사회 이슈를 따라가고 아젠다를 이끄는 입장에서 오히려 저런 아젠다를 던지는 게 저는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민생 확장 유능은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거라서 굳이 이제 유시민을 의식해서 물론 어떤 라임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잘 정리해서 설명한 거다. 이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저는 유시민 작가가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네, 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대변인님을 저희 전략팀에 좀 모셔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나중에 좀 네.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우리가 학사생한테 뭘 물어보면 너 어떤 거 알아? 하면 전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석사생한테 알아?라고 하면은 조금 알아요. 박사생한테 물어보면 다 몰라요 이러거든요. 네. 근데 유시민 작가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사람도 다 A, B, C 유형으로 다 천편일률적으로 분류가 됐어요. 네네. 여기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신이 다 알고 이 기준에 다 맞춰야 된다는 이 생각탈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이나 지지하시는 분들도 서로 이렇게 당내 스피커 아니면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네. 어제 유튜브 빅스피커의 말이 당의 의제나 공천까지 알겠습니다. 개입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의문점을 여기에서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